군락팀, 개발팀 일하세요. 이래라 어서 이래라. 이 영상을 삼성 개발팀이 싫어합니다. 개발팀 이래라 했더니 나한테 일거리를 주셨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반가운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편리한 기능들이 대폭 추가된 원 UI 3.1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갤럭시 탭 업데이트 영상에서 개발팀 일하세요! 이래라! 막 이렇게 이랬다가 불쌍한 개발팀 분들 야근시키지 말라고 너가 뭘 하냐고 막 이렇게 막 혼났었는데 개발팀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건지 생각보다 빠르게 S21 시리즈에서만 쓰던 원 UI 3.2를 다른 시리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2월 18일부터 요 갤럭시 Z 폴드 2를 비롯해서 갤럭시 Z 플립, S20 시리즈, 노트 20 시리즈, S20 FE 모델에서도 원 UI 3.1 업데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 Z 폴드 2에서도 최신 기종인 S21 시리즈랑 동일한 기능 그리고 사용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더 넓은 화면에서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폴드2의 원 UI 3.1이 특히 기대되더라고요. 오늘은 이 폴드2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업데이트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가지고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쭉 내려서 밑에 쪽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맨 위에 다운로드 및 설치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뜨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차례차례 다운로드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에는요, 혹시 모르니까 정말 중요한 파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꼭 백업 해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원래는 항상 원 UI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릴 때는 그 버전에 대응하는 군락이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꼭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원 UI 3.1 버전에 대응하는 군락 플러그인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락 이용하시는 분들도 전혀 문제 없이 원 UI 3.1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태스크 체인저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거는 2월 중에 업데이트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태스크 체인저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원 UI 3.1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 꿀 기능들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기존의 S21 시리즈 리뷰에서 이미 다뤄드린 기능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S21 시리즈를 쓰면서도 이런 기능이 있었다니 몰랐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 보시면서 확실하게 알아가시라고 하나하나 어떻게 쓰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능은 AI 지우개입니다. 갤러리에서 AI 지우개를 쓸 사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메뉴 중에서 연필 모양 있죠? 눌러주세요. 그러면 편집하는 화면으로 가는데요. 이제 화면 오른쪽 위쪽에 점 3개 버튼 있죠? 여기 마침 New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버튼 눌러보시면 실험실이 있습니다. 이 실험실에서 개체 지우기를 켤 수가 있어요. 사진에서 원치 않는 물체나 사람을 지울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켜주시고요. 다시 뒤로 가보시면은 이 지우개 옵션 요 버튼이 새롭게 생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AI 지우개를 켤 수가 있는데요. 이 뒷배경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산물이 있으면 지우려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선택이 됐죠?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뿅! 이렇게 사라집니다.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옆 사람도 지워볼게요. 지우기. 여기도 지우기. 여기도 지우기. 일단은 지금 사진이 뭔가 이 귀 부분 약간 이런 식으로 배경이 단일한 표면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뒷배경이 조금 더 깔끔한 사진, 이런 사진을 수정을 해볼게요. 이 하얀 바닥에 있는 이 쌍봉낙타 얘를 한번 지워볼 건데 얘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우기를 해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지워졌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도 지우기 하면은 마치 원래 없었던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한 장 더 해볼까요?
이거는 수정이 사진을 찍어주는 전데요. 제 채널의 유일한 편집자. 저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혼자 이렇게 찍은 사진처럼 될 수가 있죠. 이게 그래도 이제 포토샵에서 직접 세밀하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런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포토샵으로 막 하나하나 수정하려고 하면은 되게 번거롭고 잘 쓸 줄 모르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뭐 여행 사진 찍거나 이럴 때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능은 비파괴 편집입니다. 이 사진을 편집할 때 원UI 2.5까지는요. 편집하기 전 원본 사진은 원본 사진대로 따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편집을 하고 나서는 편집한 사진이 따로 저장이 되는 이런 식으로 두 장의 사진이 저장이 됐는데요. 편집을 할 때마다 새로운 사진이 저장되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UI 3.0, 3.1은 편집을 하고 나면은 편집된 하나의 사진으로만 저장이 되고 원본 사진의 정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따로 이렇게 숨겨놨다가 원할 때 다시 그 편집된 사진을 원본으로 되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밥 사진 있죠? 편집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대로 막 편집을 해주세요. 대비를 막 넣고 노출도 올리고 밝기도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채도도 높이고 막 이렇게 편집을 한 다음에 크롭도 좀 할게요. 저장! 아까 전에 이 사진이었거든요? 이 사진의 원본 사진은 없어지고 이렇게 갤러리에 편집된 사진 한 장만 남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다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원본 복원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원본 복원. 자, 이런 식으로 원본의 정보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원본으로 복원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다시 원본 사진 그대로 복원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원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파일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원본 사진의 용량을 볼게요. 상세 정보에서 보시면 1.76MB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편집해서 크롭을 하고 나서 상세 정보를 보면 861.6KB 해가지고 아까보다 훨씬 크기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크롭을 했으니까 사진의 용량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원본 정보는 그대로 있는데 이 편집된 사진이 저장이 되는 거니까 결국 전체 용량은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의 정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핸드폰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이 사진의 용량은 크롭한 상태로 이 사진을 꺼내다가 어디에 공유를 하거나 이제 저장을 해서 쓸 때 이 용량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핸드폰 스토리지 내에서 차지하는 용량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파일을 여러 개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편집된 거 하나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진 여러 개를 저장할 때처럼 용량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내가 딱 필요한 편집된 사진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파일 정리하기에도 훨씬 깔끔하겠죠? 사진과 관련한 기능 세 번째는 포토 리마스터 기능입니다. 이 갤러리에서 석삼자 있죠? 이 모양을 햄버거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햄버거 모양 버튼을 눌러보시면 추천 버튼이 있어요. 이 추천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내가 찍었던 사진들을 AI가 알아서 분석하고 거기서 리마스터 할 만한 이제 색감, 해상도, 밝기, 선명도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막 알아서 더 나은 사진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진들을 뽑아주고 또 정리할 사진, 너무 흐릿하거나 밝거나 어두운 사진을 이제 이 사진은 지우세요 하면서 이렇게 모아주기도 하고요. 또 오래된 문서도 이렇게 모아줍니다. 리마스터 사진을 우리가 볼 건데 여기서 이제 보정이 들어간 후의 모습을 오른쪽에서 보여주고 원본의 모습을 왼쪽에서 보여주는데 조금 부끄럽지만 여기를 볼 부분을 살짝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살짝 이렇게 볼에 보이는데 주근깨 같은 게 요거를 고정된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진짜 피부에 있는 잡티까지 싹 없애주면서 보이세요? 노이즈와 잡티 같은 걸 완전히 싹 없애주면서 깔끔하게 보정을 해줍니다. 화질도 훨씬 좋아 보이고 색감이나 질감 같은 것도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보여주죠. 이게 보정 전, 이게 보정 후. 갤럭시 카메라에는 이 셔터를 한 번만 눌러가지고 한 번에 다양한 사진, 영상, 부메랑 짤, 필터 씌운 사진, 흑백 사진 이제 별별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한 번에 저장을 해주는 싱글 테이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싱글 테이크 기능도 원UI 3.1에서 좀 더 다양해졌어요. 이 카메라 앱에서 싱글 테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서 셔터를 한번 누르면 싱글 테이크를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 밑에 화면에 보시면은
15초라고 써있는 거 있죠?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싱글 테이크를 찍을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초부터 총 15초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제일 짧게 5초로 한번 설정해놓고 찍어볼게요. 셔터를 누르고 이렇게 막 예쁜 집 싱글 테이크가 찍혔는데 어떻게 찍혔는지 볼게요. 갤러리에서 보시면 싱글 테이크 해가지고 총 10가지의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 왕관 모양 있는 게 베스트 샷이에요. AI가 5초 동안 찍은 여러 가지 사진과 영상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 사진을 뽑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새로 생긴 게 여기서 보시면 포토 콜라주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싱글 테이크 5초 동안 찍었던 사진들 중에서 4장을 골라서 포토 콜라주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비디오, 하이라이트 씬들을 짧게 모아가지고 하이라이트 비디오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셀피 말고 이런 풍경 사진을 싱글 테이크로 찍어보면요. 씬 리라이트닝이라는 효과를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풍경을 찍고 나서 결과물을 보면 이 중에서 이렇게 시간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12초짜리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는 듯한 효과를 넣은 씬 리라이트닝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경을 찍을 때도 싱글 테이크를 사용하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같은 풍경을 찍더라도 어떨 때는 이렇게 모든 효과가 잘 적용이 돼서 나오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2장의 결과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결과물 가지수에 차이가 나는 걸까 싶어서 개발팀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싱글 테이크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하늘이나 산, 나무 같은 자연 풍경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연 풍경 의 비중이 화면의 50%가 넘는 경우거나 싱글 테이크 촬영 시간을 15초로 해서 더 길게 찍는 경우에 더 다양한,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싱글 테이크 촬영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갤럭시 S21 시리즈에는 20배 줌 이후부터 줌을 넣었을 때 화면이 흔들리지 말라고 락을 걸어주는 줌 락 버튼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S21 시리즈가 아니라 다른 원 UI 3.1을 지원하는 기종에서도 이 줌 락 기능을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망원 촬영을 할 때 20배 줌 이상으로 가면은 여기 손떨방 모양의 버튼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줌 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을 많이 넣은 상태에서도 최대한 흔들림을 줄인 상태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이제는 이 줌 락 기능을 S21 시리즈 말고도 다른 기종에서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줌 락 기능은 줌이 30배 이상이 되는 스마트폰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S21 시리즈, 그리고 S20 시리즈, 노트 20 시리즈, 그리고 S20 FE 모델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망원 사진 촬영하실 때 이 줌락 버튼을 이용해서 흔들림이 덜한 망원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카메라 기능 말고도 굉장히 유용한 보안 관련 기능도 새롭게 들어갔어요. 바로 프라이빗 쉐어라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종종 이제 업무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신분증 같이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이나 뭐 자료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업무상 보안 자료 같은 걸 공유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파일을 상대방한테 넘겼을 때 상대방이 이걸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약간 그런 불안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불안감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프라이빗 쉐어 앱을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요. 열어보시면 파일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파일 공유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받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번호를 선택하고 보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딸 김주연님의 요청 해가지고 수락하면 파일 공유가 시작됩니다 라고 뜨거든요. 수락 버튼을 눌러서 상대방이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버튼을 눌러서 내가 보낸 파일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2월 18일 오후 8시 19분 딸 김주연님이 보냄, 18일 오후 8시 19분 받음, 8시 19분 열었음,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이 오갔는지 쫙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닫았다가 다시 열 때도 언제 다시 열어봤는지까지 활동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도 이 활동 기록을 그대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고 나서 이 파일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언제 확인이 됐는지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위쪽에 점 3개짜리를 눌러보시면은 만료일 변경 요걸 눌러가지고 이 파일을 언제까지 열어볼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짧게는 1분 동안만 열어보게 할 수도 있고 길게는 180일 동안 열어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분 뒤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과연 시간이 만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인을 해볼게요. 빨리. 자, 만료일이 되자마자 파일 만료됨 하면서 그 시간에 그냥 정확하게 펑 터져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공유 중지를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파일을 그냥 공유 중지 버튼을 눌러버리면 누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파일이 만료가 되면서 공유가 중지가 됩니다. 자, 어때요? 이 프라이빗 쉐어는 중간에 다른 서비스나 다른 회사에서 개입하지 않고 사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바로바로 파일을 공유하고 또 바로 파일을 만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파일은 캡처를 하고 싶어도 보안 정책에 따라 화면을 캡처할 수 없어요 라고 뜨면서 화면 캡처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도 할 수 없고 복사나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이 프라이빗 쉐어라는 앱 안에서만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파일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사진, 동영상, 오디오, 텍스트 파일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추후에는 문서나 PDF 파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지원 파일 목록도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만 쓰는 기능 말고도 갤럭시 생태계의 다른 제품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다른 제품들과 함께 쓰면 더 유용한 기능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버즈와 함께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애니콜이 아니라 버즈입니다. 버즈. 원UI 3.1 이상의 갤럭시 기기 2대 이상 사용 시에 별도의 액션 없이 버즈를 빠르게 스위칭할 수 있는 기능, 버즈 오토 스위칭 기능인데요. 제가 지금 버즈 프로로 동영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갤럭시 탭에 음악을 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알림이 뜨면서 갤럭시 버즈 프로가 이번에 탭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들리는 노랫소리가 버즈 프로에서 들리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영상을 틀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알림이 뜨고 영상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재생 버튼만 눌러도 바로바로 지금 재생이 되고 있는 기기로 빠르게 연결이 되면서 기기 연결이 전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끊김없이 양쪽의 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요, 같은 삼성 계정에 등록된 기기들 사이에서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스위칭에 연동할 기기들을 모두 같은 삼성 계정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줘야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버즈 프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2월 말에서 3월 초중에 버즈 라이브와 버즈 플러스에도 이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업데이트 되면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되고 나면은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도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갤럭시 탭과 함께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바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보던 내용을 갤럭시 탭으로 이어서 쓸 수 있는 태블릿에서 이어쓰기 기능입니다. 삼성 인터넷의 페이지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걸 탭에서도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사용 중인 앱 보기 버튼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인터넷 모양인데 옆에 조그맣게 핸드폰 그림이 붙어있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 스마트폰에서 보던 사이트를 그대로 탭에서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가 뭐 링크를 옮기거나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보던 페이지를 그대로 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요, 이제 탭이랑 스마트폰의 설정 유용한 기능에서 다른 기기에서 앱 이어서 사용 이 버튼이 켜져 있어야 되고 두 기기가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고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삼성 인터넷 설정에서 삼성 인터넷이 최신 버전이어야 됩니다. 꼭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갤럭시 폰에서 쓴 내용을 이제 갤럭시 탭으로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 갤럭시 탭에서 쓴 내용을 갤럭시 폰으로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카피 앤 페이스트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해주면 여기서 열었을 때
이렇게 복사한 내용이 버튼처럼 키보드 위에 뜹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바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탭에서 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키보드를 열어보면 이렇게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미지도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의 사진들이 막 올라와 있군요. 이미지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삼성 노트를 켜서 여기다가 한번 커서를 해보면 이미지도 이렇게 붙여넣기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보면 이렇게 이미지까지 바로 탭에서 핸드폰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 붙여넣기는 되는 앱이 있고 안 되는 앱이 있어서 삼성 노트나 메시지 앱이나 이런 데서는 붙여넣기가 되는데 카카오톡 같은 데서는 이미지는 붙여넣기가 안 된다는 점, 앱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능이 작동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탭과 폰을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탭과 폰 모두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막 자잘자잘한 오류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막 이래라 이러면서 오류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진짜 열심히 일을 해주신 건지 이번에는 사용하는데 막 자잘자잘한 오류 같은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런 연동성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굿! 자, 오늘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대거 추가된 원 UI 3.1 업데이트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기기에서 업데이트 하셔서 이런 꿀 기능들 꼭 활용을 해보시고요.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식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특히 이런 업데이트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기 성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또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품을 교체하는 주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상이나 또 제 채널 커뮤니티 탭에서도 업데이트 사항들 공지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업데이트 사항들 제 채널에서 꾸준히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업데이트 소식은 제 채널에서 가장 먼저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